지난주 국내외에서 중대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난주를 핫하게 달군 인기 검색어 소개해 주시죠. 인베스팅닷컴 유저들은 뉴욕 증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검색량을 보면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전주 대비 약 104% 증가한 200만 뷰, S&P 500 지수 선물은 무려 252% 늘어난 17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린 이유, 당연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은 지난 2일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우리나라는 25%,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의 관세가 예고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FTA를 맺지 않은 일본보다 높은 관세가 책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관세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약 10% 감소하고요. GDP 성장률도 0%대로 하락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쌀 관세 문제 등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적 리더십 공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상 간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베트남에 가장 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려 46%나 되는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량의 46%가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요. 삼성전자로선 당장 생산 거점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 TV와 생활가전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 중인데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 멕시코는 제외됐잖아요. 삼성전자가 멕시코 공장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업계의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당장은 미국 내 보유 재고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는 관세 발표 전에 이미 미국으로 출하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 시리즈나 중저가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군은 관세 영향을 받아 가격 인상에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애플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애플도 중국 현지 생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애플 역시 상황이 비슷한데요. 특히 아이폰은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애플도 이번 하반기 관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4월 9일 오전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된 대중국 관세만 해도 총 104%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가격은 또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가 부과되면 애플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현재 $1,200, 약 177만 원에서 최대 $2,300, 약 338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은 결국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일까요? 애플의 주가는 한 달간 2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펄 그레이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미국 경제가 하반기 성장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로 전망했고 오크우프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감안할 때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자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이 크실 텐데요. 금이나 국채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인베스팅닷컴 금 검색량은 43% 늘어난 45만 8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금을 사려는 것보다는 팔려는 움직임이 컸는데요. 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금은 전 거래일 대비 1.12% 하락한 온수당 2,9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 현금 확보를 위한 금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UBS는 금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며 지정학적 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기능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국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국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에는 숨겨진 의도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업계에선 이번 관세 전쟁이 미 연준을 압박해 금리 인하로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올해 미국은 7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재융자해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출간한 거래의 기술에서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먼저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도 이런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역시 사업가다운 접근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한 가지 불확실성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 4일이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선고 당일에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4일 환율은 32.9원 떨어진 1,434원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상승 전환했다가 파면 선고 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에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외국인 매도보다 높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 7일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7일 4% 넘게 급락해 2,350선으로 떨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날 오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네.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이 되는데요.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했다가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7원까지 오르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어서 빨리 이 정세가 마무리되고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황성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하기 어려운 요즘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인베스팅닷컴의 프리미엄 주식 서비스 인베스팅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적정 가치를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고요.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바로 AI가 추천해 드리니까요. 저희 더 차트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스페셜 할인 쿠폰 링크도 달아뒀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그럼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